문스와치는 출시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AS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버튼이 고장나거나 케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시계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시계처럼 말입니다. 바이오 세라믹 소재는 가볍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난감 같은 느낌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버려질 위기에 문스와치를 스틸 케이스로 이식해 완벽한 시계로 재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버튼 중 아래에 위치한 리셋 버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버튼이 고장난 시계를 매일 착용하고 다니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AS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리마저 안 된다면 사실상 창고에 박혀 방치되거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스와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장난감으로 치부하기에는 아까운 제품이지만 고장과 동시에 수명을 다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고장난 김에 제대로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문스와치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즉 문워치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시계입니다. 그만큼 문워치의 정체성을 최대한 닮은 스틸 케이스를 직접 찾아 구입했습니다. 오메가 문워치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몇 배, 아니 몇십 배 달합니다.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시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문워치의 감성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그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나만의 시계로 진화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이오 세라믹 소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플라스틱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마치 테프론 테이프를 엄청나게 압축해 놓은 것처럼 단단하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분해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질겨서 일반적인 시계처럼 수월하게 분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다가는 시계 전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기에 매 순간 극한의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무브먼트를 꺼내며 실감했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문스와치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소형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케이스를 절삭하는 과정이 무척 고단했습니다. 회전하는 절삭날이 소재에 파고들지 못하고 겉돌 정도로 내마모성이 뛰어났습니다. 자칫하면 시계 전체가 손상될 수 있어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공식센터에서조차 문스와치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작업 내내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문스와치는 일체형 구조라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파편이 무브먼트에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이얼 손상을 막기 위해 단계별로 조금씩 절삭했고 그때마다 즉시 블로어를 사용하여 파편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작업 절반의 이상을 청소에 할애할 만큼 정밀함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 끝났습니다.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였으니 준비된 스틸 케이스에 무브먼트 이식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작업은 거의 완성된 셈입니다. 기존의 바이오 세라믹 거는 차원이 다른 스틸의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조립만 완료하면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문스와치가 탄생합니다. 이번에 주문한 케이스는 스템이 무브먼트 규격에 맞춰 미리 재단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복잡한 가공 없이 아주 쉽게 결합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다소 비쌌지만 작업의 완성도와 편의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무브먼트를 케이스에 앉히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케이스와 무브먼트의 높이가 미세하게 맞질 않아 스템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정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제가 가진 무브먼트와 높이 규격이 맞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라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커스텀이라는 게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로 케이스를 주문하고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잘 조립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작업은 영상으로는 짧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해 헤매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한 번에 조립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차분히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케이스는 높이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범용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크로노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작업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문 스와치와 일반 오메가 스와치 시계는 무브먼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오메가 스와치 모델은 무브먼트 위에 다이얼과 핸즈가 바로 얹히는 방식인 반면 문 스와치는 무브먼트와 다이얼 사이에 달 모양의 핸즈 휠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높이에 오차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혹시 문스와치 커스텀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범용 케이스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문스와치 전용 규격인지 혹은 이러한 높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인지 확인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템 재단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스템을 무브먼트 길이에 맞춰 직접 재단하고 조립해야 했습니다. 범용 케이스의 숙명인지 스템 재단을 마쳤다고 안심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로노그래프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먹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에 미처 다 담지는 못했지만 버튼이 무브먼트와 정확히 맞물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버튼을 제거하고 무브먼트 규격에 맞춰 버튼 길이까지 다시 재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문스와치 커스텀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어떤 작업보다도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옮기는 것에 넘어 구조적인 차이를 일일이 찾아내 가공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커스텀을 직접 계획 중이라면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반드시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제 긴 여정이 끝이 보입니다. 스템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결합하는 작업만 마치면 그토록 원하던 스틸 소재의 문스와치 커스텀이 정말로 완성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버튼 재단과 높이 조절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기에 이제 스템을 결합하는 손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이 묻어납니다. 장난감 같았던 문스와치가 제 손을 거쳐 명품 못지않는 묵직함을 갖춘 시계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조금의 조립 과정만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숨쉬는 스틸 문스와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파손으로 고장나 서랍에 박혀 있었던 문스와치를 버리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재탄생시켰습니다. 오메가 문워치나 스피드마스터만큼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바이오 세라믹 케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묵직한 멋을 가진 저만의 시계를 갖게 되어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버튼 재단과 같은 고난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보니 그 모든 고생이 잊힐 만큼 보람찬 커스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시킨 이번 작업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계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작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모디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